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방송 3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한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오늘 장이 열렸는데 참으로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5%, 코스닥 지수는 4%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준 당국자들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뉴욕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고 우리 지수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 시장에서 이렇게 악재반을 받아들이면서 지수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 2,400여 개 종목들 중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200여 개 종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 연휴 전부터도 계속해서 지수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사실은 연휴가 끝나고 나서 지수의 반등을 좀 기대를 해봤지만 첫날 시작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의 시장에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좀 메꿔나갈 수 있는 종목들을 기대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래서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고 있지만 더 많은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도록 노란톡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문으로 지금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과 계속해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테마주에 대한 교육도 자료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 여기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 가까이 대기만 하시면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늘도 공략주 딱 한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공략주에 대한 정확한 정보 또한 노란톡방 안내서만 안내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도움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지수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공략해드릴 종목 한 가지 종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주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주를 공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고점 대비해서 20-30%가량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다시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10월 중하순부터는 또 수주 관련 모멘텀도 기다리고 있고 또 과대 낙폭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의 상장 이슈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지금 조금이나마 눌림목에 잡을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먼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요. 9월 6일에 유가 상승에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흥구석유라는 종목을 공략 도와드렸고요. 저희가 이 종목 방송 이후에만 60%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에는 엔비디아 관련주로 CL앱이라는 종목 공략 도와드렸는데 이 종목도 저희 방송 이후에만 65%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더 많은 교육 자료를 매일 3번 이상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8월 말에는 로봇 관련주들을 보시라고 이렇게 관련주들 교육 자료를 공유를 해드렸는데 로봇 관련주들의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이런 자료들을 준비해서 드리고 있고 그때그때 핫한 섹터들을 예측해 가면서 관련주들을 여러분들께 또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속해서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앞으로 핫한 주도 섹터들을 미리미리 선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9월 한 달 동안 꽤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미리미리 관련된 교육자료 배포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관련 종목들 좀 주목해 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렸었고요. 9월 4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관련해서 관련 섹터들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또 전문가님이 항상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부분이 같은 섹터라고 할지라도 그 섹터 안에서 세분화된
구체적인 섹터들을 또 한 번 나눠서 관련주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엔텔스라는 종목은 네이버 1784와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교육시켜드린 이후에 3거래일 동안 78% 급등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료들 미리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직접 투자에 참고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입장해 주시면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단 한 가지 종목,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해 최대 IPO로 기대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이제는 로봇이 아닌 바로 그 다음 타자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을 보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보자라고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공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전구체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관련해서 전구체 관련주를 공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 전구체란 양극재의 핵심이 됩니다. 양극재를 이루는 물질들 니켈, 코발트, 망간에 리튬을 더하면 양극재가 완성이 되는데 리튬, 코발트, 망간을 그 전구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양극재 중에서도 원가 비중의 70%가량을 차지할 만큼 가장 핵심적이고 배터리 전반적으로도 원가의 30%나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전구체 관련주들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소재는 특히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 특히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미 그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밸류체인을 구축을 완료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구체 관련해서 앞으로 더더욱 IRA 수혜에 기대를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중하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재 관련해서 장기 수주 모멘텀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도 역시나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내 양극재 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45%나 된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양극재 관련주 중에서도 전구체 관련주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련주로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공략해드릴 이 기업은 전구체만 만드는 기업 중에서 유일한 상장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전구체 관련주,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으로 로봇 관련주 다음 섹터로 2차 전지 관련주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이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의 투자 포인트 짧게 간략하게 설명드려봤고 이제 바로 이어서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의 시선, 오늘도 수요일 방송 3시부터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 매주 수요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왜 수요일 저희 방송 때마다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정말 제대로 시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하락장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아보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진실된 조언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여러분들 왜 시장 개장 직후 오늘 연휴 다 끝나고 아침 해가
뜨기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그러다가 오늘 시장은 반등을 기대했는데 어제였죠. 어제 고금리 여파로 코스닥이 4% 이상 빠지고 있고 코스피가 완전히 지금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왜? 하필이면은 제가 방송하는 날만 여기 시장이 하락폭이 되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우선 여러분들 많이 지치시죠?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면 2주 연속 시작이 하락폭이 되고 있으니까. 네. 한 선생님, 네. 이거 뭐 임진왜란 터진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정말 사실 저는 지금 계좌를 들여보다 보지 않은 지 며칠 됐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예 안 보고 있습니다. 하긴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세가 뭐 매번 바뀌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바뀌지만 계좌는 뭐 주식 계좌는 매번 바뀌니까 의욕이 있겠습니까? 이미 저는 의욕이 사라진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힘드시겠다.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네. 일단 우리 아나운서님 연휴 잘 보내셨죠? 그럼요. 연휴 잘 보내셨고 저도 연휴를 거의 한 5일 동안 보내면서 가족들하고 한 3일 같이 보낸 것 같아요. 하필이면은 네. 저희 아버지 쪽은 네. 아버지 쪽은 또 친척들이 되게 많아요. 많아. 저희도 굉장히 많아요. 아우, 또 엄청 많으시죠, 아나운서님도. 그 또 더구나 그 중에서 주식 전문가는 저밖에 없다 보니까 이 추석 연휴날 있잖아요. 네. 이 추석 당일날 우리 할아버지 묘 산소 가기 전에 이렇게 네. 모여가지고 아침에 밥을 먹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또 큰엄마가 왜 또 우리 아버지는 또 막내여가지고 그 위에 큰아버지가 3명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큰엄마도 3명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사촌 형들도 5명, 6명이 있고 막 그 자리에서 막 밥을 먹는데 다 저한테 물어봐요. 야, 에코프 어떻게 될 것 같냐? 또 한 분 우리 큰엄마는 또 야, 2차 전지 좀 많이 빠져가지고 다음 주 반등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준혁아, 너 저번에 엔비디아 그거 추천주 CEF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 먹었는데 또 좋은 종목 있으면 미리 가르쳐 좀 와줘. 응?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무슨 내가 무슨 거기서 한 4-50분 동안 이 FMC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 큰어머니께서 큰아버지께서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지금은 촌목사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현금을 아끼고 가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야, 너는 무슨 주식 전문가가 촌목도 얘기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다음 주 수요일날 5일날 제가 테마주의 시선 방송을 하거든요. 큰엄마, 큰아빠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근데 나 이해하는데 어떡하냐? 아니 그러면은 뭐 저보고 어떡하는 겁니까?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종목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겠다. 꼭 보마. 이렇게 하더니만 오늘 지금 다들 보고 계실 거예요. 본방사수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 큰어머니, 큰아버지하고 나이가 동갑대하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노안톡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 방송을 보시고 엄청나게 지금 가슴이 녹아내리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역시 종목을 갖고 왔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노안톡방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한 달 동안, 2달 동안 매매가 없었어요. 왜? 손가락을 지키고 있거든. 손가락만 잠가도 어차피 현금이 생긴 거고 다음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또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자식아, 응? 야 이놈아, 야 그래도 주식은 사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주식 투자 맨날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 돌다리 두들기면서 움직여야지. 그래서 저는 우리 노안톡방에 같이 있는 분들하고 이제 금요일까지 시장 지켜보고 다음 주에 AI주 아니면은 2차 전지 관련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이 밑에 자막 그대로 입장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저는 사실은 오늘 뭐 너무나도 낙폭이 크고 저도 계좌에 손실이 난 지 오래긴 하지만요. 그래도 전문가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고 하시고 그렇죠. 반대로 근데 사실 이렇게 또 골이 깊으면은 네. 또 고지가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맨날 유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네. 시장이 떠오르지만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네. 일단 소나기부터 피하자고. 어허. 자기네들이 매수시켜 놓고 나서는 시장이 떨어지면은 주식은 어느 같은 날에는 하락 정도 있는 겁니다.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근데 주식이 수익장에서도 시청자분들이 하락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계좌로. 이 전문가들이 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고객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고요. 시청자분들의 돈이. 그럼요. 요즘 핫한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오늘 CBDC 올라간 한네트나 뭐 이런 종목들. 네네. 이런 종목 그냥 아무거나 얘기하면 돼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네. 네. 추격 매수하다가 윗골이 달려가지고 빠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전문가님 재건 관련주들이 네네네. 상승하는 듯 싶었는데 다 윗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엄청나게 윗골이 달렸어요. 네. 아까 제가 방송하기 전에 삼성물산 쪽에 일하는 김땡땡땡 분야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래서 이분이 사우디로 갔다 왔대요. 오. 야, 경씨가, 야, 준혁아, 야, 내가 저기 사우디가 한 번 갔다 왔는데 네. 수주가 될 것 같아. 오. 그래가지고 너 저번에 얘기한 XY 있잖아. 그 종목 사까? SY요? 네. 자기가 삼성물산 다닌다고 해가지고 어머. 사우디 몇 번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현장 감각을 했다는 거예요. 현장 감각을 익혔으니까 네. 야 이거 SY나 이거 건설 관련주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현님 살고 싶으면 현금 아끼십시오. 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니 왜? 야 다음 주식 방송 보면은 다 사라고 하는데 너는 왜 그래? 직접 사라고 하고 매도가까지 준 게 아니잖아요, 현님.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지. 알겠다. 그러면은 금고 다음에 살 테니까 금고 살 때 종목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 얘기 했어요. 현님 4분기에는 시장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저는 솔직히 코스피가 2200까지 붕괴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2200이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아니, 야, 다른 사람들 또 시장 상승한다고 하는데 너는 왜 시장이 하락한다고 하냐? 형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입장에서는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는데 외국인들 우리나라 국내 투심 자극시켜 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 못해.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또 얘기한 게 형님, 또 제일 중요한 건 환율이 이렇게 1364원인데 형님, 예전에 1년 전에 환율이 몇이었습니까? 그때는 1200원이었지. 형님, 그러면 지금 몇이에요? 한번 검색해봤어요. 네가 얘기해주면 안 돼? 나 바쁜데. 빨리 검색해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검색하 야 1360원이구나. 형님 이런 것도 모으면서 무슨 주식을 한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형님이 알겠다. 그러면 너 금고 다음에 사야겠구나. 다음에 사십시오. 4분기 지나고 나서 사고요. 우선 형이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금을 아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론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지금 종목 이건 몇십 % 올라가요. 몇백 % 올라가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도 오늘 관심 종목 갖고 왔지만은 네.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현금이에요. 현금이 있어야 다음에 뭐라도 할 수가 있는 거지. 아나운서님 오늘만 사십니까? 정말 오늘 공략할 이 종목은 뭐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사야고 갖고 온 거긴 하죠. 하지만 네. 여기에 우리가 100만 원치만 사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살짝만. 살짝만 사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에서 네. 맨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종목 저 종목 그렇게 많이 사드릴 필요가 그렇지. 없다. 많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없을 때는 저는 코스피가 2000 몇백까지 간다. 이거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반도체 난 진짜 이해 못하겠어요. 오늘 왜요?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한 것도 아니거든요. 네. 반도체가 상승해봤자 엔비디아 쪽의 주가가 올라가야 상승하는 거고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반도체주가 상승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반도체는 금리 인하 때 올라가는 겁니다. 뭐든지 가치성 투자는.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예요. 카카오 그룹도 지금 계속 하락되고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계속 나오고 있어도 하락되고 있어. 왜겠어요? 금리 인하가 아니고 금리 인상이 계속 고금리 여파가 되는데 시청자분들 돈 쓸 거예요? 시청자분들 지갑에서 돈 열 수 있어요? 금리 올라가는데? 금리 올라가는데 시청자분들도 소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쪽으로도 파생이 되는 상품들이 매출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돼야 어느 정도 우량주들이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님, 제가 지금 반도체 종목을 비중을 지금 50%나 갖고 있거든요. 50%야? 정말 근데 제가 지금 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네요. 네. 금리가 내려가야지 반도체주가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금리가 인하되면은 달러도 밑으로 내려가고 금리가 이제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PD님 죄송하지만 환율 좀 보여주십시오. 자, 안노수님. 네. 자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갈 때까지는 환율이 1,200원 밑이었습니다. 밑이었어요. 그때 금리 인하 때였어요. 지금은 1,360원인데. 그렇지.
금리 인상이 되고 미국이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5.60이에요. 그리고 다음 달에 파월 할배가 금리 인상을 시킨다고 했어요. 올해 안에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시킨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3.30인데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왜?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적차가 난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당연히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갖고 온 게 SCI 평가 정보였고 그게 상승이 나왔죠. 자,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증시도 하락이 되고 그리고 증시도 하락이 되고 삼성전자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 이게 반도체도. 지수였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환율이에요. 지금 나비 효과를 보시면 안 돼요, 아나운서님. 지금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어. 환율이 올라간다면은 우리 진짜 목까지 지금 차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량주 투자하겠다고요? 와, 대단하시네. 대단하셔. 우리 시청자분들 대단하셔 아주.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가치성 투자하신다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요. 제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환율이 올라갈 때일수록 삼성전자가 빠진다. 그건 생각 안 해봤어요? 금리 인하가 내년에 한 번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반도체 쪽으로 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고요. 개인들이 그동안 제일 즐겼던 2차 전지 쪽으로 저는 이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까지 방송하면서 2차 전지주 사라고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됐으니까 2차 전지 사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환율에 민감합니다. 여러분들 그 외국 놀러 갈 때만 환율 검색하지 마세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아마 환율 보고 가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하고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은 배제하시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테마는 과거를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 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거고 2차 전지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도 여기 밑에 자막 그대로 저하고 입장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닌 왜 2차 전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뉴욕 증시가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연내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 때문이었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고금리에 대한 우려가 있고 환율도 치솟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표주들도 힘을 쓸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뭐 일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올해까지는 반도체주들의 반등을 노리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지만 여러분들이 가치성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반도체주 말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2차 전지 관련주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2차 전지주는 뭐 다른 종목들과 왜 다른지 왜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공략할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노란톡방 안에서만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거고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래 자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만 노란톡이 열려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셔야지 정보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래서 오늘의 2차 전지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 전에 우리 먼저 사건의 발단을 보야 돼요. 사건. 그 사건. 네. 사건이 중요해요. 어떤 사건이죠? 우리 거꾸로 읽어도 똑바로 읽어도 당연히 윤지은 아나운서님. 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님은 육하 원칙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잖아. 제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육하 원칙이 중요하겠지. 네. 자, 오늘 왜 2차 전지를 갖고 왔는지, 2차 전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얘들 관심 종목입니다. 뿅! 뿅! 자, 여러분들. 자, 잘 생각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생각해요. 목소리 크게 냅니다, 제가. 에코프로 머터니어즈 이제 좀 있으면 IPO 되어 또 나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전에 두산 로보티스 IPO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만 해도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것이다. 그 기대감에 자금들이 몰려가지고 두산 로보티스 IPO가 흥행이 됐어요. 네. 흥행이 되고 여기에 연관돼서 로봇주들이 상승이 되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가 갑자기 올라간다? 그러면 에코프로 머터리얼즈가 IPO 산장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실패되느냐? 지금 이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요? 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왜? 시장 안 좋을 때는 개인들만 사잖아요. 그렇죠. 네. 개인 투자자들만 사죠. 근데 단순히 테마 때문에 에코프로 머터리얼즈 쪽으로 천약이 들어갈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사건 첫 번째를 우리는 중요시 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에코 그룹하고 포스코 그룹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죠.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뭡니까? 에코프로입니다. 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코프로 BM이에요. 자, 세 번째는 에코프로 HN이에요. 네. 우와, 대단해요. 지금 에코 가지고 계신 분들, 우와, 저 보십시오. 한 번 꼭지점에서 계속 하락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네.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고 단순히 시장 상황에서 하락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2차 전지가 반도체보다는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반도체는 이제 AI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 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상승한 거에 대해서 차이만 나올 뿐. 예전에 공매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 쪽에서 횡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란불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다 달려들었어요. 악재도 올라갈 수 있는 게 2차 전지 에코프로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코프로하고 같이 쌍둥이 되어 있는 포스코 그룹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포스코 DS. 그다음 두 번째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세 번째는 포스코 홀딩스. 네 번째는 포스코 퓨처앱. 다섯 번째는 포스코 스텔리온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이 안에서도 아까처럼 우리 PD님께서 확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포스코 그룹 쪽으로는 제일 공략할 만한 게 포스코 그룹이에요. 왜? 광물 테마도 있고요. 여러 가지 테마들이 되게 많습니다. 리튬, 인산철, 여러 가지 광물 자원의 2차 전지에 필요한 모든 관련 세트 들어가 있는 게 포스코라는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 자체는 응급제 쪽으로도 많이 상승이 되었지만 한 가지 약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양극재입니다. 양극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하고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포스코 쪽으로 광산 쪽, 그러니까 에코프로 쪽으로는 원료보다는 기계 제작, 후공정, 전공장이 유명한 거고 포스코 그룹 쪽에는 2차 전지 필요한 원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종목들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룹 이 쌍둥이 이 패밀리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우와장장 떨어지고 있고 우와장장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룹이 와자장 떨어지면은 코스닥이 4% 이상 빠지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장 계속 어렵다고만 알고 있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룹이 그동안 많이 상승한 만큼 지수가 상승한 거고 코스닥이 전 세계적으로 작은 마켓인 코스닥이 그렇게 상승한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포스코하고 에코프로가 올린 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시장이 어렵다는 거죠? 뭐가 시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시장이 하락되는 거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룹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잘가 하고 있겠지. 잘가 빠이빠이 2차 전지 2차 전지 빼야 하나요? 아니면 2차 전지 공매도 어떡하나요? 아이고 어떡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2차 전지 텐데. 어떻게 했다니 여기 우리 아들 장가면 결혼 비용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다시 상승합니다. 어. 왜 상승한다는지 다음 블라인 제가 지금부터 핵심을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레드 브라인드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장면입니다. 뿅! 자, 일단 이 장면이 원래 마지막 장면인데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힌트를 보여주고 갈 거예요. 전구체. 지금 우리 2차 전지는 중국 쪽으로 의존이 되어 있어요. 네. 중국 쪽으로 의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중국의 CATA라고 있어요. 알죠. 배터리 회사고 네.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 CATA 배터리를 쓰는 사람들한테 보증금을 주고 있어요. 보증금은 주니까 당연히 중국한테 쓰지. 테슬라가 당연히 중국한테 보조 배터리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 자체에서는 아무리 한국 자체에서는 기술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기술력이 높다고 해도 원료가 없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리튬도 없고 인산철도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원가를 낮추려고 전고체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오. 에코프로에서도 제일 약한 게 전고체입니다. 왜? 전고체는 어느 정도 이 기업들, 2차 전지 기업들의 원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회사가 좀 있으면 산장할 뭐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렇지. 에코프로 머터리저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간단히 생각해요, 여러분들. 네. 2차 전지 분석이 어떻고 저쩌고 나 지금 망했을래 되니 하면서 2차 전지 뭐 종목도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갑시다. 시청자분들 이렇게 갑시다. 뭐냐면은 두산 로보티스가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간 종목이 산장할 때 뭐가 올라갔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그렇지. 유진 로봇도 있고 그렇지. 뭐가 있을까요? 로봇 SBB테크라든지. 뉴오메카가 있지. 네. 그렇지, 여러분들. 자, 이와 연관된 두산 로보티스가 감속기 유명하기 때문에 이 감속기 4가지 종목이 같이 올라갔어요. 어. 유진 로봇하고 뉴오메카하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에코프로 모터리즈의 유명한 종목 연관되어 있는 게 뭘까? 에코프로 모터리즈에는 전구체가 유명해. 전구체가. 그럼 이 전구체 관련주를 파악하는 게 좋겠지. 간단히 생각해, 여러분들. 에코프로 올라간다. 물론 에코그룹 패밀리가 올라가면은 2차 전지하고 파생된 관련주들이 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기간은 12에서 22 정도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12에서 22 정도 조금씩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2차 전지가.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야. 야, 이 자식아. 두산 로보티스 산장할 때는 금리가 둔화가 된다는 기대감에 자금이 몰려왔잖아. 근데 에코프로 모터니어즈는 지금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몰려와? 네. 우리는 반대로 이용하자 이거예요. 왜? 에코프로 모터니어즈의 제일 기업들이 탐내는 게 있잖아요. 전기차의 원료에 들어가는 전고체가 있잖아요. 전고체가 있어야 이 기업들도 중국 의존도를 낮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대감에 쏠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기대감에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코프로 모터리어즈 산장 천약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천약의 흔행이 될 때 이와 연관된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산 로보티스 다음은 에코프로 모터리어즈의 IPO 수혜주는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어? 옆에 있잖아, 시청자분들. 양극재입니다. 양극재예요. 이 양극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그동안 음극재 위주로 많이 몰려갔어요. 네. 그렇죠? 음극재가 에코프로의 통합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포스코 그룹이 에코프로가 없는 양극재를 갖고 있는 게 포스코 그룹입니다. 포스코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 입장에서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에코프로 모터니어즈가 산장이 될 때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 국내의 미래 먹거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2차 전지가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거지. 많이 빠졌으니까 소상 이 테마가 아니더라도 기술적 반등으로는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술적 반등으로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연관된 관련주 쪽으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일단 2차 전지가 조정이 되었어요. 조정이 됐고 기술적 반등은 우리가 첫 번째 모멘텀을 가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어즈 이제 우리 신자분들 또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 또 보면 알겠지만은 두산 지금 로봇주 갖고 계신 분들 내일 두산 로보티스 올라가니까 따따부이 되면은 로봇주 시초에 들어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정말 불쌍해서 제가 눈물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아직도 모르겠어? 주가는 선반영인걸. 두산 로보티스는 산장할 수가 있어요. 두산 로보티스는 산장할 수가 있는데 근데 로봇주들이 시초에 상승하고 나서 그게 줄고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여러분들은 돋버섯 미리 먹어봐야겠습니까? 돋버섯 미리 먹어볼 거면 저하고 같이 안 해도 돼요. 근데 돋버섯 미리 안 먹고 다음에 후자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자고. 그 종목이 지금 2차 전지하는 겁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주들 저는 사실 아니하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티스가 따따부로 올라가면 그건 따따부로 올라간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에코프로 모터리어즈의 IPO 이걸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오랜만에 공략을 도와드릴 거고요. 정확한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막 참고하셔서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셔야지만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한창 이제 3분기 들어서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 랠리가 이어졌었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감속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뉴로메카, 유진로봇 같은 감속기 관련주들이 상승했었다면 이번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의 상장,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는 전구체를 만들어서 에코프로 BM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구체 관련주들을 보실 차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또 투자자분들이 이런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 때만 해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오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있고 오늘도 이렇게 시장이 크게 빠지고 있는데 2차 전지주들이 뭐 이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한다고 오르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은 오케이 2차 전지주들은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에서는 개미들만이 매수를 하기 때문이고 이전에도 하락장이었을 때 오히려 2차 전지주들로만 수급이 쏠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악재가 있어도 이겨냈던 게 바로 2차 전지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실제로 뭐 에코프로 횡령 사태가 있으나 뭐 공장에 화재가 나나 주가는 상승했었죠. 이렇게 오히려 뭐 시장에 악재가 있고 우려가 있을 때도 오히려 투자자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린다면 그것이 바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셨고 더군다나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꽤나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시면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 그래도 일부 여러분들이 확보하고 계신 현금으로 일부 종목에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2차 전지주들을 저희와 함께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구체적인 딱 한 가지 2차 전지주를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오늘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저희 들어오시면 더 많은 교육 자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직접 들어오셔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또 노란톡방 안에서 1년 넘게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분들도 조금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빠르게 한번 저희와 더 많은 혜택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이 어느덧 이제 1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전문가님 이제 조금 더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캐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여러분들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장 지수가 4% 빠지는데도 2% 정도 빠져도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부분은 다 예견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을 웃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일단 이제는 로보티스 IPO는 끝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으로 IPO 쪽으로 산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쪽으로 돈들이 몰린다고 보고 있고 간단히 생각하자고 있어요. 두산 로보티스와 연관된 종목들이 감속기여가지고 SPG나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상승했던 것처럼 네. 우리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산장 기대감에 전고체유 배터리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에 진입하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2차 전지가 조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박앤세일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저는 사시든지 마시든지 간섭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네. 이 밑에 자막 그대로 입장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알려드릴 거고 2차 전지의 한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저하고 같이 하시면 돼요. 자, 옆에 보면 이제 제 화면 옆에 종목들이 뜰 거예요. 박앤세일 저온고체 배터리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IPO 상장 기대감에 연관되어 있는 수혜주는 무엇일까요? 자,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첫 번째는 에코앤드림. 네. 에코앤드림이고요. 두 번째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세 번째는 디디디 에코프로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포스코 DS입니다. 오. 사실 이 종목도 다 사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이 종목도 다 사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중에서 하나가 우리 국내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제일 많이 생산하는 종목이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산장 기대감에 전고체 기업들이 2차 전지에 필요한 원가를 조절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중국의 CATA 쪽에 의존을 낮출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 종목은 이제 이 기대감에 에코프 모터리어즈 IPO 기대감에 돈이 쏠리면은 수혜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종목이 있으니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은 네. 아마 그 이수페타시스라는 그 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네네네. 상장 이후에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2차 전지가 많이 상승할 때니까요. 네. 2차 전지가 많이 상승할 때고 네. 그때는 2차 전지 안 올라간 게 없었어요. 그랬죠. 다 올라갔어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핵심이 중요하다는 거지. 네. 핵심이. 지금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 이해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도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모든 방송 전문가들이 종목 추천한 거에 대해서 방송 중에 그리고 이 밑에 자막 그대로 이 방에서 종목을 추천해가지고 다 망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종목을 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의 현금을 지켜드리고 이 부분 에코프 머터니어즈가 산장 되기 전까지 두산 로보티스 지나고 나서 진입하자. 이건 설명은 제가 노란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2주 전, 3주 전부터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전지는 일단 진입하지 말고 우리가 연휴 끝나고 나서 돌다리 두들기고 이 종목을 들어가자. 이걸 제가 2주 전부터 얘기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청자분들은 색안경 끼고 저를 볼 필요가 없고 두산 로보티스 간단하게 생각해요. 두산 로보티스 IPO가 산장해가지고 두산 로보티스가 유명한 게 감속기인 것처럼 감속기와 연관된 종목들이 SPG나 뉴오메카나 레인보우 로보티스나 유진 로봇이 상승한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중간에 변수가 금리가 둔화가 되었을 때 두산 IPO가 흥행에 성공한 건데 이것도 흥행에 성공하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2차 전지가 계속 주고 조정이 됐으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들이 제일 탐내는 게 뭡니까? 환율도 올라가고 중국 CATA 쪽에 배터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차 전지 기업들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 에코프로 모터리어즈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 빠질 만큼 다 빠졌습니다. 빠진 만큼 다 빠졌고 이 종목들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과연 에코프 모터니어즈의 산장 기대감에 상승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차트들은 무엇일까요? 보여드릴까요? 말까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 시장도 어려운데 전문가 너만 있냐? 방송 타는 거 돌리면 되죠. 돌려요. 그런 분들. 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엄청나게.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는 에코프로 모터리어즈의 IPO 산장 기대감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네. 다음 시장을 준비하겠죠. 첫 번째 종목은 뭡니까? 에코앤드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세 번째는 에코프로입니다. 네. 자, 네 번째는 포스코 DS입니다. 자, 자, 여러분들 얘네들 다 사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같이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방에서는 저는 한 종목으로 갈 겁니다. 그게 대장주거든요. 대장주를 사야지. 여러분들 부대장, 보초병 사봤자 뭐해. 하긴 뭐 본인들이 산 종목들은 다 대장주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많이 빠졌어요. 진짜 많이 빠졌어요. 2차 전지가 지금 차익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오늘 상승했던 CBDC, 테마 같은 경우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승할 때는 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추격 매수할 시에 아니면 내일 두산 로보티스 산장하니까 요것주에만 들어갈 거예요?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이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제가 갖고 온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밑에 자막 그대로 입장하시고요. 로봇주 사실 분들 그냥 로봇주 사요. 사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저 방금 이제 차트를 봤는데 포스코 DX라는 종목은 네네. 사실은 유일하게 지금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네. 전문가님 말에 의하면 지금 오늘 종목은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네네. 포스코 DX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포스코 DS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음극재 관련주도 들어가 있고 광무자원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2차 전지가 아무리 많이 빠져도 어느 날 리튬 때문에 포스코 DS가 상승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또 어느 날은 광무자원으로 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포스코 DX는 더 좋은 종목 아닌가요? 더 좋은 종목이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포스코 DS는 음. 연관되어 있는 게 에코프로 모터리얼즈의 IPO 상장의 기대감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활용도를 크게 내세우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크게 내세우는 회사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제가 갖고 온 게 네. 두산 로보티스 IPO 상장 기대감 유진 로봇이 감속기 로봇 쭉 많이 상승한 것처럼 이 에코프로 모터리얼즈도 IPO 쪽에 흔행이 돼가지고 제일 많이 상승하는 제2의 유진 로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크게 오를 종목은 따로 있다. 그럼요. 여기서 있습니다. 멀리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네. 에코핸드림이 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있고 에코프로가 있고 포스코 DS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상승했다고 하면 이 종목들이 상승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상승해야 포스코하고 에코프로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어허.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룹의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네. 자, 제가 오늘 갖고 온 전고체 배터리들이 에코프로 모터리얼즈의 IPO 상장 기대감에 상승한다고 하면은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룹 패밀리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상승하면 지수가 또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납품이 된 건 그동안 포스코하고 에코프로가 올린 만큼 반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에코프로 모터리얼즈가 시장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상승하는 음극재가 아닌 양극재잖아요. 양극재는 제일 중요한 게 기업들한테 정말 탐나는 분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양극재가 있어야 전기차 배터리가 돌아가니까요. 여러분들 맨날 음극재로만 움직일 거예요. 언제까지 중국에 의존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의존화를 낮추려면은 이 전고체 배터리로 산장을 하는 에코프로 모터리얼즈가 중요한 거고, 에코프로 모터리얼즈 쪽에 IPO 청약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해봤자 뭐해? 한 주, 두 주밖에 못 사는데, 다섯 주밖에 못 사는데. 그것보다 그와 연관된 두산 로보티스가 산장할 때 유진 로봇이 기대감이 형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에코프로 모터리얼즈 산장 기대감에 이와 연관된 제2의 유진 로봇을 사자는 거지. 그게 첫 번째가 에코핸드림이 될 수가 있고, 제 옆에 화면이 이제 뜰 거예요. 에코핸드림이 될 수가 있고, 이수 스페셜 티 케미칼이 될 수가 있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될 수가 있고, 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포스코 DS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2차 전지에 대해서 부합하시고 희망이라도 조금 갖고 계시다. 희망 안 가지셔도 돼요. 희망 안 가지셔도 상승할 겁니다. 그거는 저 믿어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노안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 딱 하나만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 진입은 언제 할 수 있죠? 저는 사실 금요일에서 좀 지나고 나면은 다음 주 월요일쯤에 진입할 생각입니다. 금요일에서 월요일? 네, 왜냐하면 이번 주까지는 고금리 여파가 계속될 거예요. 네.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안 들어오시면은 이 종목 놓쳐요. 이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종목을 들어갈 때도 돌다리를 두들겨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로봇주 여러분들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핫한 이슈도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나마 좀 안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2차 전지가 또 많이 빠졌고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힘드실 겁니다. 왜냐면 2주 연속 빠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빠진 거에 대해서 희망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AS 다 해드리겠습니다. 뭐 AS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하고 함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가 올라가야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룹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코스닥을 지수로 견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빠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닌 에코프로 모터리얼즈의 산장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 기대감 하나에 코스피 지수하고 전고체 배터리들이 상승할 거고,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이 있으니까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목표가하고 같이 진입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 말이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에 제 방송이 신화적인 방송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배 아프고 싶지 않으시면은 들어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정말 간절하시다고 하면 들어와. 네. 아시겠죠? 네. 이제 저희 노란톡방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 딱 1분 30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막 참고하셔서 빠르게 들어오셔야 오늘의 종목 2차 전지 관련주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노란톡방에서 말의 신뢰가 느껴져서 들어와 봤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지인이 좋다고 해서 소문 듣고 왔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 남은 1분
5분 동안 계속해서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에 이제는 2차 전지 관련주, 그중에서도 전구체 관련주들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10월 이번 달 중하순에는 장기 수주 모멘텀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련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많이 빠져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열풍을 불러주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 이 종목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